이것은 무엇을 찍은 사진이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찍은 사진이었을까요? 2022년 5월 12일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그 모습은 암흑의 공간을 옅은 주황색 빛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둥근 고리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들이 본 사진과 아주 비슷한 사진을 불과 몇 년 전에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3년 전인 2019년 4월 10일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고 지구에서 548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의 처녀자리 A 은하인 M87 은하의 중앙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3년 전에 공개된 이 사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된 블랙홀의 모습이었으며 그 후 2022년에 공개된 블랙홀의 사진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650억 배에 달하는 처녀자리 A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 사진을 본 미국 하와이대 언어학과의 레리 키무라 교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창조물이란 뜻의 호웨이란 이름을 다시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이 하와이식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블랙홀 탐사 프로그램에 하와이에 설치된 2대의 망원경이 동원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개된 사진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찍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 모습이 기존에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보아왔던 블랙홀의 이미지하고는 어느 한 곳도 닮은 곳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19년 4월 12일 최초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공개되기 전까지 모든 블랙홀 이미지와 사진들은 블랙홀의 특성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일종의 상상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사진을 본 과학자들은 놀라움과 감격을 주체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사진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의 일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1783년에 이미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중력과 탈출 속도 개념을 이용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천체의 존재를 주장한 존 미첼로. 그가 주장한 천체는 중력이 너무 강해 그 천체가 내보내는 빛조차도 그 별을 빠져나올 수 없어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는 그것을 검은 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블랙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전혀 내지 않는 별인 이 천체는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일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존 미첼의 답은 이 천체는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 만약 그 주변에 다른 천체가 있다면 그들은 이 천체의 강한 중력에 영향을 받아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게 되고 이런 천체들을 관측하여 원인이 되는 그 힘의 위치를 찾아내면 그것이 그가 말한 검은 별일 거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런 천체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거라 여기며 연구할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 망원경이나 광학 망원경 등에 의해 어떤 천체가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천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블랙홀의 경우는 실제 관측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 천체에 대한 개념이 먼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이처럼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천체의 존재를 잊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져 시간이 지나 20세기 초인 1915년이 되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우주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그들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뒤틀리게 만들며 그렇게 뒤틀린 시공간을 따라 주변의 물체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중력이라 하였으며 그는 이 중력이 클수록 더 큰 공간이 일그러지고 더 커지면 공간마저 뭉쳐져 작아지게 된다 하였는데요. 그 안에서는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간마저 느리게 가게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이론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존 미첼이라는 이름과 그가 주장하였던 검은 별이라는 천체의 개념을 다시 소환하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과
시공간의 뒤틀림을 묘사하는 그의 방정식의 해가 블랙홀이라는 천체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그런 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홀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나중에 블랙홀이 발견되었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만든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학적 풀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블랙홀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과 가까운 동료들은 그의 수학적 재능이 중등학교 수준이라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상대성 이론과 장방정식을 발표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이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주인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포병장교로 근무하였던 슈바르츠 실트로 무한한 중력에 의해 완전한 구형태를 이루고 움직이지 않는 천체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아인슈타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천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요. 태양보다 거대한 천체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해 쪼그라들어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특이점, 즉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슈바르츠 실트의 풀이는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특이한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의 과학계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을 외면하자 그 후 수십 년 동안이나 다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실체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는데요. 이에 맞서서 그는 1939년 과학계의 지속적인 블랙홀 연구에 대해 우주의 모든 천체는 특정 한계선까지 압축되면 줄어들기를 멈추게 되어 블랙홀은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주에 그런 천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논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 인류의 우주 관측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기에 그 존재가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며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아인슈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금기어가 되어 발견하였지만 실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 어느 날 미국 뉴저지의 작은 마을 홈텔에 있는 벨 전화 실험실에 근무하던 신입사원 칼 젠스키는 국제전화 통화 중 들어오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대부분의 잡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에 의한 번개의 전파 방해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햇빛이 쨍한 날에도 어디선가 희미한 잡음이 계속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칼 젠스키는 맑은 날의 잡음은 날씨가 원인이 아닌 지구 밖에서 오는 전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잡음이 오는 방향을 찾게 되는데요. 그 방향을 향해 쭉 가다 보면 하늘 너머 우리 은하의 중심이 나타났으며 그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뭔가가 강력한 전파를 내뿜고 있어 국제 간 전화통신도 그 전파의 영향으로 잡음이 발생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1932년 벨 전화 실험실에서 알아차린 실제 블랙홀이 보내온 최초의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의 반대로 블랙홀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천체여서 어느 누구도 그게 블랙홀의 신호라고 말할 수 없었기에 그 잡음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그 사건과 함께 블랙홀이라는 존재도 사람들에게 까마득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금지하는 시대가 지나고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고 1961년에는 인류 최초로 유리 가가린을 태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면서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우주 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 천체 관측 기술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요. 우주 곳곳에서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장비가 안 좋아 희미하게만 보였던 별들이 다시 관측되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관측을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과학자들은 실제 관측과 계산을 거쳐 우리 우주에는 무엇인가가 어마무시한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 질량에 비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천체가 그 정도의 질량을 가지려면 태양의 몇십 배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천체는 아주 작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어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로 블랙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자신이 이미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였지만 고집스럽게 끝까지 모른 채 한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지금까지도 아주 신비하게 여겨지는데 출현 자체가 전부 다 인간의 상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 상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라인하르트 겐첼과 미국 UCLA의 앤드리아 게즈는 거의 20년 동안이나 우리 은하의 중심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2008년에 그들이 관측하던 우리 은하 중심부 주변의 천체들이 무언가의 영향으로 특이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엄청난 중력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이를 연구한 그들은 이것이 그들이 찾던 블랙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이 성과를 바탕으로 2년 후인 2010년대에 들어서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망원경들을 수소 원자시계를 이용해 수십억 분의 1초까지 동기화시켜 마치 지구 크기의 망원경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작동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랙홀을 찾아내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을 관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미션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블랙홀이라 추정하는 M87 블랙홀은 태양의 650억 배가 넘는 질량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거기까지는 빛이 5480만 년을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지구로부터 5480만 광년 떨어진 먼 곳이어서 관측이 어렵고 좀 더 가까운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에의 블랙홀 역시 태양의 400만 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엄청난 크기여도 빛이 도달하려면 27,000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어 역시 극악의 미션으로 관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천체들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해도 지구에서의 거리가 그 정도 멀고 또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화성보다 큰 렌즈를 끼워 넣은 망원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렌즈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망원경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 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7년에 시작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프로젝트는 지구 전역에 있는 전파 망원경 11개와 전 세계의 과학자 300명 이상이 참가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탐사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대과학의 프로젝트는 글로벌화되기 시작했고 그중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가 가장 거대한 규모로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당연히 천여자리 A은하의 M87의 중심부와 우리 은하 중심부의 궁수자리 A 이 두 곳에 있는 두 개의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우주를 제대로 관측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구의 날씨 즉 구름을 극복해야 하는데 아직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의 방해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전파 망원경의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는 바로 지구와 은하 사이 중간쯤 되는 곳에 모여있는 우주먼지로 잔뜩 끼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뿌연 유리처럼 망원경 앞을 막는다 하여 반유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필 은하의 중심 방향과 지구 사이에 있는 우주먼지는 혼탁한 간유리처럼 관측에 사용된 모든 망원경의 시야를 뿌옇게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것마저도 발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수학적 연산 기법을 활용한 AI를 이용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일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다시 그 앞에 간유리를 끼워 뿌옇게 된 문자를 촬영하여 이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어떻게 흐려졌는지를 확인해 비슷한 간유리 이미지에서 뚜렷한 원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간유리 해석법이라 하며 망원경의 앞을 막는 먼지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로 과학자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진 두 장이 맨 앞에 보여진 2019년의 M87과 2022년의 궁수자리 A스타에 존재하는
블랙홀을 찍은 인류 최초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두 블랙홀의 모습을 보면 둘 중 질량이 우리 태양의 650억 배나 되는 M87의 블랙홀은 그 주변이 천천히 움직이고, 우리 태양의 400만 배로 비교적 질량이 작은 궁수자리 A스타의 블랙홀은 그 주변의 천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보면 사진처럼 두 블랙홀은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습이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현재 활동하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작동 방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초로 촬영된 그 모습에 호에이가 붙은 것처럼 블랙홀은 끝없는 어둠의 상징 같지만, 두 사진에서처럼 오늘날에 알려진 블랙홀의 모습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며 주변의 물질과 빛을 당기고 있어 그것들의 주변에는 빛의 고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사진에 보이는 오렌지빛 고리가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빛의 고리 중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블랙홀에 잡혀 그 주위를 회전하는 빛으로 지구 쪽을 향하는 부분이고, 그 빛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블랙홀의 안쪽의 검은 부분은 현재는 그 무엇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우주의 한 점보다 작은 태양계에 사는 우리 인류가 블랙홀이라는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블랙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 우주의 비밀에도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아인슈타인이 듣는다면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블랙홀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라고 말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